남해안에 발령됐던 적조주의보가 적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양식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황토를 살포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통합과정에서 교육부가 여수 캠퍼스에 약속했던 한의대 설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7년 전 전남대 통합계획서에 이 같은 약속이 명시돼 있는데도 교육부는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오늘로 11년째입니다. 전남에만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수에 이어 순천도 신세계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신세계 관계자가 오늘 순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체류형 복합 쇼핑몰 유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주 남해안에 발령된 적조주의보가 나흘 만에 적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양식장 인근까지 적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자체들도 황토를 살포하며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수 개도 인근 바다에 짙고 검붉은 적조띠가 굵게 펼쳐져 있습니다. 관공서는 적조띠를 따라 황토 흙을 분주하게 쏟아냅니다. 올해 남해안에서 처음 적조가 발생한 건 지난 26일. 지난주 고흥과 여수 일대 바다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는 이제 적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어제 기준 고흥 보돌바다 인근에서는 바닷물 1ml당 코클로디니움 2,750개체가 발견됐고 여수 함구미 선착장 일대에서는 최고 780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어류의 호흡을 방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100개 이상일 경우 적조주의보가, 1000개 이상일 경우 적조경보가 발령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적조의 주요 길목인 여수 하와도 일대 해상에 오늘만 황토 200톤을 살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곧 조류의 흐름이 잠잠해지는 소조기가 다가오면서 적조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면 적조는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 흐름이 적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 적조 농도가 짙게 되어서 이런 양식장을 덮쳤을 경우에 고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직은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적조띠가 양식장 인근으로까지 가까워지자 지역 어민들도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좀 번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죠. 전라남도는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키고 가급적 먹이를 주지 않는 등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양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민선 8기 순천시가 스타필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신세계 관계자가 오늘 순천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신세계 프라퍼티 이명록 대표이사가 순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 차원에서 지방 소멸시대 남해안 관광벨트 활용 점정의 의미로 스타필드 순천 유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스타필드가 유치된다면 기업의 이윤만 내세우는 칸막이형 쇼핑 공간이 아니라 체류형 복합 쇼핑몰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데 노 시장과 임 대표가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남 동부권 닥터 헬기 배치를 건의했습니다. 여수시 정기명 시장은 민선 8기 첫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현재 전남의 닥터 헬기 계류장이 신안군에 위치해 있어 여수 등 동부권의 운항 범위를 벗어난 지역들이 많다며 도서 지역 응급 환자의 대다수가 해경 헬기와 선박을 통해 이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남 동부권의 닥터 헬기 배치를 건의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정 시장의 제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닥터 헬기 배치 공모 사업에 전남 동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교육부의 한의대 설치 약속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전남대 통합계획서엔 이 같은 약속이 명시돼 있는데 교육부가 이제라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이 추진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 당시 전남대학교와 여수대 양 총장은 12개 항의 내용이 담긴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6개월 뒤인 2005년 12월, 교육부는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계획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70여 장으로 구성된 통합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보면 전남대학교 통합 이후 여수 캠퍼스 특성화로 기존에 양해한 한의학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폐합 이후 특성화를 위한 재정 투자 계획에는 한의대 설립 지원 사업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200억 원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의대 설립 인가를 받아 여수 캠퍼스에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을 조건으로 약속한 것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한의대 설치라든지 우리 여수시의 정주 여건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실망감과 또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같은 한의대 설립은 전남대 통합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경우 한의대 설치 등 캠퍼스 특성화는 물론이고 입학 정원마저 통합 전보다 30% 줄었습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나서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고 전남대 여수 캠퍼스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약속했던 한의대라든지 전문병원 추진을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범시민운동을 일으켜서라도 대학 구조개혁과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첫 통합 사례였던 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약속됐던 한의대 설치 등 특성화 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경우 오히려 통합 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11년을 맞는 날입니다. 여전히 피해자 인정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전남 지역에도 많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가습기를 늘 머리맡에 켜두고 잠을 잤던 김수진 씨. 2009년 옥시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폐와 손톱이 새까맣게 변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통증을 느꼈지만 병명도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고 중환자실에서 보냈던 일주일이 아직 생생합니다. 중환자실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막 나가는 게 귀 속에는 다 정신을 몽롱해서 다 들리는데 내 몸이 막 아파갖고 정신을 못 쓰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어서 무섭고 중환자실에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래갖고 죽는 거 아닌가. 꾸준한 치료와 운동으로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늘 추운 날씨가 두렵습니다. 겨울 되면 제일 무서워요. 감기가 제일 무섭고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애기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제일 많이 걱정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정부 역학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지 11년. 전남 지역에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167명. 이 가운데 5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천에서 가장 많은 39명이 피해를 알렸고 광양과 여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 씨처럼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제품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양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신고가 7천여 명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자 처벌이 미흡한 관계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사 공론화 11년을 맞았지만 주요 기업 등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배상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해자의 고통은 쉽게 끝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해수 담수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와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 남면 봉통마을에 해상이동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과제를 현장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도서지역 식수 공급과 비상시 급수 여건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출근길 비 내리다 하루 종일 흐린 하늘 보였습니다. 기온도 2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도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점차 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남 동부 지역은 여수, 순천, 광양이 21에서 22도, 한낮에는 27에서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20에서 30도, 목포는 21에서 29도 예상됩니다. 바다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는 1.5에서 2.5m, 바람은 초속 7에서 14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59분, 간조는 5시 34분입니다. 제11호 태풍 한남로의 북상에 따라 당분간 흐리거나 비 내리는 날 많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21도에서 최고 29도 예상됩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가뭄 속에 농업용 저수지가 골프장 잔디에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문제, 추가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값입니다. 같은 저수지물이라도 쓰는 골프장에 따라 물값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저수지물을 공급하기 전 인근 농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6년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나주호입니다. 나주호도 인근 골프장들에 해마다 물을 팔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해피니스 골프장이 농업용 수 13만 9천 톤을, 골드레이크 골프장이 127만 톤을 각각 나주호에서 받아 썼습니다. 같은 물을 쓰는데 골프장별로 물값이 다릅니다. 2019년 해피니스 골프장과 골드레이크 골프장이 치렀던 물값은 톤당 73원. 그런데 골드레이크가 내는 물값은 3년간 57%가 올라 올해 115원, 해피니스 골프장은 23%만 오른 90원입니다. 담당자가 좀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같은 해는 사용료가 같아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물가를 반영한 계산식과 당해년도 계산식 등 계산 방식 차이 때문이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 물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계산식 대신에 싸게 판매하는 계산식을 농어촌공사가 선택한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상황을 살펴봐도 전남의 골프장은 농업용수를 상대적으로 값싸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도 하니까 안 팔 수는 없고 뭔가 이제 기준에 의해서만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지.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안 파는 게 더 좋죠. 농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골프장에 물이 공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농업용수를 농업이의 목적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꾸린 용수관리협의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해줘야죠. 골프장이 지금 문제요.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은 좀 해줘야지.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의 골프장에 팔린 농업용수는 모두 920만 톤.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가 얻은 수익은 14억여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